자, 내일 말할 진실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이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작품이 보면은 일곱 작품이 이 안에 실려 있잖아. 네. 혹시 이한이가 뭐 일곱 작품 중에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듣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음, 버티고 그거였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약- 왜? 특별히. 그냥 전체적으로 음, 아빠의 부모님에 대해서 사고 얘기 나오는 것도 재밌었긴 했는데 음, 그 미나랑 수빈이가 계속 이 책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 그래. 얘는 어땠어? 저는 빛나는 흔적이요. 아, 빛나는 적. 왜? 그 빛나는 흔적 내용이 음, 약간 우연이 음, 많이 섞여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약간 해외에서 납치되었는데 음, 알고 보니 인연이 있는 사이였다. 이게 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약간 그거를 책을 읽으니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우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얘는 재밌었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 반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재밌었다, 긍정적이게, 말이 아, 안 되니까 재밌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재밌었다. 어렵네. 이한이는 그 예나가 말한 그 빛나는 적에 대해서 그렇게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우연 때문에 오히려 재밌었다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약간 처음에 그 챕터 읽을 때 약간 좀 앵했거든요. 앵이. 갑자기 음식점에서 어, 갑자기 막 그래, 그래. 하더니 막 흑인 사람들이 막 총을 들고 하면서 음, 해서 음,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형 얘기도 나오면서 하고 음,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소설이나 이런 작품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연의 남발이에요.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른바 막장 드라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커다랗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 하나가 내용이 너무 그 통속적이라고 해야 되나? 맨날 무슨 이혼하고 뭐 싸우고 뭐 다시 뭐 하고 이런 너무 통속적인 어떤 그런 내용일 때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또 얘기를 해. 또 하나는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뭐야 개연성 없는 전개. 갑자기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린다던가. 갑자기 주인공이 무슨 뭐 암에 걸려 죽어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뜻하지 않게 막 일이 막 휙 바뀌어버릴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막장 드라마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평가를 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높아질 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소설 작품이라는 것들이 허구잖아, 허구. 그러니까 이제 픽션이라고 말하는 허구이기 때문에 뭐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모든 일이 가능하지. 하지만 최소한 그 작품 내에서는 나름의 어떤 그런 필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근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불쑥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에이 좀 이렇게 공감이 안 간다. 라고 할 때 그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평가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한이나 예나 같은 경우는 그 우연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이한이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어떤 그런 표현했는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우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야?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서 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돌연변이 이한이 돌연변이가 뭐야? 똑같은 음, 앵? 돌연변이. 뭐랑 뭐가 어, 섞여서 뭐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나 돌연변이. 아닌가? 저요? 돌연변이가 뭐야? 약간 원래 그 생물과 좀 다른 그렇지. 또 우리 이른바 진화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큰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지. 만약 돌연변이가 없었더라면
인류라던가 아니면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형만 이렇게 존재한다면 기후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다 이렇게 없어졌을 거야.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고 함으로써 그 다양성, 다양해지고 그러면 기후 환경이 변해도 그 중에 하나는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럼 그게 이제 네.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돌연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확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은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 대다수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수 특별한 행동일 때 우리가 돌연변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말 써? 혹시 친구들 중에 쟤 돌연변이야. 라고 뭐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좀 다른 행동, 특별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저 돌연변이야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지. 희박한 가능성. 그 것들을 이제 예나나 이한이가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들은 없는 일이 아니라 희박한 일. 그 희박한 일이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희박한 일이 정말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우연을 통해서 이 빛나는 흔적이라는 제목, 왜 제목이 빛나는 흔적일까요, 이하나? 어,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다 인생에서 있을 법한, 인생에서 그랬을 법한 흔적들이고 기억들이어서 아니에요? 7개. 지나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래. 얘는 네. 어떤 빛나는 흔적? 어, 형이 응, 남기고 간 게 형의 흔적이 응.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평소 잘 행동했던 모습들이 빛났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 예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요 작품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지. 선생님도 지금 예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 그런 부분들이지. 사실은 이 엄마를 비롯해서 그 주인공의 가정이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우울과 이렇게 힘들어하잖아. 게다가 그 형이 너무 잘난 형, 너무 멋진 형, 너무 좋은 형이었잖아. 음. 어, 그래서 뭐 이한이나 해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쌤이 살아보니 늘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내가 선생님이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문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좋은 남편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는 거야. 잠깐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좀 마음이 허전하고 슬픈데 너가 좋은 남편이었으면 나중에 혹시 너가 먼저 죽었을 때 내가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야. 근데 네가 별로 좋은 남편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그냥 덤덤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스님 욕한 거야. 너 나쁜 놈이라는 욕한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너무 좋았지만 근데 좋은 남편이면 만약에 헤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 남겨진 사람의 그 슬픔이 너무나 클 거란 얘기야.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꼭 여러분이 뭐 나쁜 딸로 살라는 얘기 아니야. 나쁜 딸로 살라는 얘기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병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도 결국은 그 형이 게다가 착하고 멋지고 좋은 형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그 남겨진 그 상처 그 그림자가 너무나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선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결국은 요 사람들도 뭐 풀려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을 추모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형에 대한 애도와 슬픔 이것들이 이렇게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승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 아닐까. 빛나는 흔적이라는 작품들이. 근데 빛나는 흔적이라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뭐야, 블랙 코미디라는 말 혹시 알아? 블랙 코미디라는 말. 그러니까 코미디가 뭐야? 재밌는, 재밌는 거 우스꽝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하면 우스운데 그냥 깔깔거리고 그냥 하하거리고 웃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약간 그 뭐야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삐에로가 하는 일이 어릿광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웃기는 일이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슬픈 일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야? 나와서 웃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기가 기뻐서 웃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자기가 슬픈데도 나와서 웃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어릿광대, 그 삐에로의 어떤 그 이면에 때로 슬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블랙 코미디라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블랙 코미디가 사회의 어떤 그런 암울한 측면들, 부조리한 측면들 그런 걸 풍자해서 이렇게 그 웃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블랙 코미디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쌤이 지금 이 빛나는 적 얘기에서 블랙 코미디를 꺼낸 이유가 뭘까? 빛나는 하고 흔적이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여서, 어? 빛나는 흔적이 블랙 그러니까 코미디여서, 왜 빛나는 적이 블랙 코미디인 거냐? 음, 그냥 웃을 수는 없는 어떤 점에서? 이야기. 뭔가 챕터마다 다 문제나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첫 음, 번째에서는 막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하는 말이 다르면서 막 그걸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서로를 비판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이게 음. 그냥 코미디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이한이가 말한 거 내일 말할 진실 작품 얘기하는 거야? 네. 쌤, 그거 요거 수업도, 아, 빛나는 적 얘기를 한정해서 얘기하면 왜 이게 블랙 코미디? 처음에는 음, 이게 납치가 돼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엄마도 막 화장실에 가려면서 막 그런 걸로 하다가 음, 들키고 막 하면서 음, 문제점을 겪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음, 다시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그 정수기 그런 거 음. 얘기하면서 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있고 얘는 왜 쌤이 이 작품과 블랙 코미디를 연결시켜? 형이 음, 그 납치된 상황에서 도움이 된 존재니까 음,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음,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음, 형을 다시 볼 수 없고 음. 형이 떠났다는 게 마냥 웃고 그렇게 좋아할 수만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이한이나 지금 예나가 그런 성격을 잘 구현했고 선생님이 본 측면은 이런 측면이야. 그 납치범들에 쌤은 주목을 했어. 뭐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 그 납치범들의 주목인데 납치범들의 행동이 너무 웃기지 않아? 납치범들의 행동이 왜 웃겨? 잘못 납치. 아주 잘못 온 거잖아. 아주 진지하게 가서 막 자기들이 뭘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곳에 와가지고 그 이름을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가 막 그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기껏 결심을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한바탕 그 소동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코미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뭐 형의 죽음이라던가 그런 슬픔들이 갖는 거고, 그 납치범 같은 경우들도 왜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 음, 그 사람들도 음. 찾았어야 됐으니까. 뭘 찾아? 그 기름 음, 석유 가지고 음, 기밀 내용 음. 자기 나라를 위한 그렇지. 자기 나라를 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독립운동까지 어쨌든 애국심의 발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장한 거야.
되게 되게 비장한 거고 뭐 어쨌든 그런 그 부분들인데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되게 서툰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게 납치범, 테러리스트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뭐야? 무섭고. 그렇지 무섭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쨌든 그렇지 잔인하고. 이한이가 잔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들도 그냥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나마 빛나는 적 작품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을 좀 이렇게 쓸어내렸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빛나는 흔적이라는 작품이 선생님이 좋은 이유는 그나마 결말이 해피엔딩이라서. 음. 다른 작품들 보면 이 책에 나오는 작품들이 되게 좀 이렇게 무거운 게 좀 많았어.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무겁고 뭐 이래가지고 저랬는데 이 빛나는 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결말 자체가 좀 이렇게 나름 괜찮게 저 해피엔딩 뭐 비슷하게 결말이 지어져 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나가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형이 이른바 선한 행동, 선한 의지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가족들에게도 결국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쌓이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생각들, 뭐 예나도 저길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거지. 뭐 이한이도 그 신앙인들이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기본 정서가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 복이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 가서 복을 받는다가 기본적인 정서야.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인들의 기본 정서는. 근데 이제 유교의 정서는 뭐냐면 조상들이 은덕을 쌓으면 그것들을 자기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나나 이한이가 어때 예나? 지금 보면 예나가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어때? 예나는? 행복해요. 행복하고 이한이는? 저도. 그러면 예나나 이한이가 행복한 게 예나나 이한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유교적인 그 생각에 따르면 예나나 이한이의 조상님들이 그, 더 선을, 착한 거를 많이 쌓은 거야. 그래서 그 복을 예나나 이한이가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예나나 이한이가 왜 조상님께 추석 때 우리가 성묘, 그 뭐야, 차례 지내잖아. 왜 감사하고 뭐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이 예나나 이한이를 잊게 한 사람이,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나나 이한이를 잊게 한 게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있게 한 거지. 근데 유교적 전통에서는 예나나 이한이를 있게 한 게 누구야? 부모님이고 조상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과 조상에게 감사의 그런 예를 전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예나나 이한이가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선업을 쌓은 어떤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유교적 생각이에요, 유교적 생각. 기독교적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적 생각은 하나님 덕분에 창조주 하나님 덕분에 이하니나 예나가 있는 거고 예나나 이하니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다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하나님이 잘 돌봐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란 얘기야. 근데 유교적 전통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조상님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는데 여기 그 빛나는 흔적이라는 작품에서는 어쨌든 뭐 형이 선하게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나나 이한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예나나 이한이가 에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예나나 이한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나나 이한이의 가족이 또는 예나나 이한이의 나중에 자손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그러한 그 정서, 그러한 생각들을 이 바닥에 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빛나는 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버티고라는 작품, 아까 이제 이한이가 버티고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얘나는 버티고라는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버티고라는 제목이. 저는 어, 아까 그 뜻이 나왔었는데 아, 사고에 음, 관련된 음, 뜻이었어서 음. 음, 잘 내용을 드러냈다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음. 뭔가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무슨 뜻이? 아빠의 음, 그 죽음이 음, 어쩌면 진짜 엄마가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음. 뭔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나는 네. 너는 아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고, 엄마의 믿음에 오히려 한 표를 주는 거다. 얘나는. 네. 그래, 그래. 이해하는 저는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음. 네? 그 스님은 버티고가 한글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음. 아, 우리말. 그냥 버틴다. 버틴다. 버티다, 버티고, 버티니, 버텨서 이런 식으로 버티다. 이렇게 되는데, 버티고가 영어네. 네, 원래 아는 단어야? 얘나야? 버티고? 난, 아니요. 몰랐어요. 이해하는 저도 처음 들어. 그래서 현기증, 어지러움증, 혼란 이런 걸 뜻하는 영어 단어라는 거야, 버티고가. 그래서 이 버티고라는 제목 자체가 사실은 사고의 원인인 거지, 원인. 이 아버지 그 사고의 원인인 건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예나는 이 버티고가 아빠가 약을 계속 이렇게 먹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런 현기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일어나서 죽은 거다. 그렇다면 그 군에서 조사한 것들이 그게 진실인 거지. 그런데 엄마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엄마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예나는 이 작품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나도. 예나는 왜 그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걸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예나? 너 마음 안에서? 어, 왜 그런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어, 만약에 아빠를 잃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은 음, 그냥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음, 뭔가 억울한 게 있어서 그거를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음. 그 심리가 뭘까? 억울함이 있어서 풀어줘야 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나. 이 엄마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랑하는 마음, 어? 사랑, 뭐라고? 진심.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두 가지야. 우리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건가? 자, 지금 선생님의 말 혹시 이해가 이해하니? 진실을 알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과의 차이를 혹시 이해가 가? 네. 무슨 말인지 어떤 말 같아? 어, 만약에 음, 내가 누군가가 아끼는 걸 망가뜨렸을 때 음, 내가 믿고 있는 걸로는 이거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건데 음. 현실로 보면 그대로 망가뜨린 거니까 그거 두 개의 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른. 그렇지. 아, 그냥 진실은 이말 객관적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그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일.
근데 때로는 객관적 진실이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하지 않은 거야. 이 작품 그에서 그 어머니는 객관적 진실을 처음에는 몰랐어, 사실. 그래서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가장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 죽었잖아. 어, 근데 어, 엄마는 그 현실을 어. 받아들이지 못한 거잖아. 아빠가, 그 엄마가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아니면 죽음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 이유를. 얘는 어떻게 생각해? 그 엄마가 증거를 처음에 찾으면은 음, 더 이상 이제 시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음, 음, 그런 걸 보면은 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증거를 찾아다닌 거 아닐까요? 그렇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사고사가 아니라고 엄마는 처음부터 정하고 있었던 거야. 왜 엄마는 사고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왜 사고사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 안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한 거야. 그 아빠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야. 이해가? 네. 물론 또 이걸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경제적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이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아빠의 과실, 아빠의 실수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와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 숨겨져 있을 때 보상받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잖아. 물론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아.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그 이슈가 됐던 일들이 그 급발진 사고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떤 그 70대 그 원래 그 버스 운전기사였나? 그 부부가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나오자마자 돌진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 그 네. 서울에서 그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그 뉴스인데 혹시 그 뉴스 본 적 있어? 대충. 어. 아, 그 사람이 버스 드라이버야. 그 수십 년 동안 무사고 운전. 그러니까는 그 무사고 운전하던 그 사람이 버스 운전사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엑셀을 밟아가지고 급발진을 그 엑셀을 밟아가지고 돌진해서 사람들을 죽였다? 납득이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자동차 회사 제조사의 책임이다. 그 제조사의 책임이면 그 어떤 그 사고의 책임이 그 제조사에게 돌아가는 거야. 자동차 회사에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오작동에 의한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그 일이 벌어지면 그건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잘못이 되는 거야. 그 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큰 문제야, 이게. 벌 받는 문제, 보상 문제 이런 문제 되게 큰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그 가족들이 믿고 싶은, 그 동료들이 믿고 싶은 것들은 뭐야? 이건 분명히 급발진에 의한 그런 일일 거다. 라는 걸 믿고 싶은 거지. 근데 어쨌든 뭐 쌤도 그 진실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그 과학수사대의 결론은 보니까 엑셀레이터에 이 그 운전사의 발자국,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엑셀을 밟아가고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 아니 그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 그렇게 엑셀을 계속 밟아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앞에 빛나는 적 일어났던 그런 분에서 우연,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뭐라는 거야? 인생사라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가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 주변에서,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버티고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이 아빠가 평상시에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사고를 낼 리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뒤늦게 밝혀지는 게 문제야. 사실 이 엄마는 아빠가 약을 복용하고 했다는 것을 알아볼라? 나중에는. 알죠. 나중에는 알잖아. 네. 근데도 그 엄마는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 받아들인다. 그, 왜 그러냐? 이 아니, 왜 그런 것 같아? 왜 그 엄마는, 그 아빠가 그 약을 복용했고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또 이렇게 감추잖아. 딸에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그 진실을 찾아가 가잖아. 그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음,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로 아빠를 엄청 사랑했으니까 음, 내 남편이 약을 복용하진 않았겠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만 믿은 거 아닐까요? 현실을 음.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생각해? 음, 뭔가 음, 아빠에 대한, 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 지금 예나나 이한이가 말했듯이 그걸 부정하기 힘들었던 거야. 거기다 플러스 원, 플러스 하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되돌리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그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갔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그게 거짓인 게 드러났어. 그러면 얼른 뭐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라고 인정을 하고 털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털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그걸 뭐 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또는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아빠의 어떤 그런 거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걸 밝혀내는 게 어느덧 이 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뭐 해버리면 놓아버리면 이 엄마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자기 스스로 눈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접한다는 거죠. 사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위험한 얘기야. 어디 가면 욕 엄청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최근 우리나라가 몇 년 사이에 커다란 참사를 몇 개 겪은 거 혹시 알아? 재작년에 어떤 그 참사가 있었어?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던 한국 사회에. 이태원.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 그냥 할로윈 그 축제에 놀러 갔는데, 그냥 그 자식들이나 뭐 이런 사람, 연인들이 죽음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야. 죽음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들이 죽었는지 그 원인을 뭐 하고 싶어 해? 규명하고 싶어 해.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야. 당연한 마음이지. 근데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진실이 정말 객관적 진실일까?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진실일까? 그래서 너무 그냥 가서 뭐 압사해서 죽었다는 너무 허망하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음모가 있고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야 그나마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얘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사고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 않나. 물론 그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그것들의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 노력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이제 뭐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책임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가족들의 어떤 그 울분, 분노, 그 진실을 규명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특검인가 뭐 이런 걸 할 거야 아마. 그 진실조사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그 법이 통과됐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충분한 노력을 거쳐서 그 진실 규명을 하려고 노력할 텐데 과연 그 진실이 규명되었을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여전히 뭔가 다른 미스테리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 이번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세월호 같은 경우 세월호 얘기 알아? 너네들 되게 어렸을 때 얘기지. 음. 그 세월호가 터졌을 때 너네들은 뭐 뭐였어? 기저귀 차고 돌아다녔어? 아니면 초딩이었어? 몇 년도에 있었나? 초딩.
애기. 정확히 쌤도 그 몇 년 된, 근데 그 세월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물음표예요.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을 때, 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던 광주 민주항쟁 얘기 알아? 광주 5.18 광주 음. 민주화운동.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도 여전히 물음표로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많은 것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버티고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고민하고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대체 진실이란 무엇인 건가?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건가? 내가 말하는 어떤 진실을 말하는 건가? 뭐 이런 부분이겠어. 그래서 예나하고 이한이도 이제 다르잖아. 아까 이 작품을 읽고 나서도 이한이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예나는 엄마 편을 이렇게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배경도 다른 거고, 정서도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작품을 읽고도 약간의 어떤 그런 다른 포지션, 이런 부분을 또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이 이제 표제가 이제 내일 말할 진실이고, 첫 번째 작품이 내일 말할 진실인데, 이한이 왜 제목이 내일 말할 진실이야? 작품의 제목이. 어, 정확하게 결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차 밝혀진 진실이라는 거. 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내일, 그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내일 말할 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된다. 이 아니는 아니, 그렇게 생각해. 그게 음. 아니라, 그러니까, 어, 천천히, 천천히. 얘는, 저는요,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음, 약간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애매하게 끝났어. 뭔가 확 답을 안 주고, 확실한 아, 답을 안 주고, 아, 반쯤 열린 상태로 끝났잖아요. 음, 근데 뭔가 진실 알고 있는 것, 음.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당장은 못 말해도 다음에 밝히겠다라는 뜻이 아닐까. 지금 당장은 말 못해도 나중에는 밝힌다. 누구 입장에서? 모르지만 모르지만, 누가 모르는 거야? 뭔가 그 진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진실 알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 그러면 이한이의 판단이 뭐야? 내일 말할 진실한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한이가 생각하는 진실은 뭐야? 그 친구가 거짓말한 거야? 성추행 당했다고? 아니면 선생님 선생님이 성추행을 한 거야? 너가 말한 진실. 어? 한 거. 성추행을 한 거 같아? 얘는. 또 했다고 생각해. 그치. 성추행을 한 거지. 근데 성추행을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지. 누가? 주인공 세아가. 이 책의 그 주인공 세아는 그 선생님이 성추행했다는 거를 말을 못해. 처음에는 왜 말을 못해? 처음에는. 그 사진,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성추행했다고 생각을 못했어, 아예. 음, 왜? 그 평소에 어, 선생님을 좋게 생각하기도 했고, 어, 그 이후에 사진, 같은 날 찍었던 사진 시간대가 어.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진술이랑 진술을 아니라고 하게 돼서 그렇지. 어긋나서 그 성추행이 벌어진 그 시간에 자기가 그 선생님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 성추행이 있었던 그 시간에 내가 이 선생님하고 사진 같이 찍었다. 내가 같이 있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이 선생님 편을 든 게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네.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 어? 그 소리가 들렸던 점이라던가, 왜 그 선생님이 사진을 찍자고 했냐고 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왜 그 선생님이 사진을 찍자고 했던 거야? 알리바이를 남기려고. 그렇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됐던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친구는 뒤늦게 진실을 뭐 한 거야? 알게 된 거야. 깨달아. 깨달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 친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뒤늦게 알았어. 그러면, 밝혀요. 어, 지금 당장, 오늘 말할 진실이야. 근데 이 친구는 오늘 말하지는 못한 거야. 음.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내일 내일. 말할 진실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과연 내일 말할 진실, 물론 진실을 은폐하는 것보다 내일이라도 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지. 근데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뭐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 성추행 당했다고 친구는 이미 거짓을 얘기한 걸로 인해서 이미 상처를 받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변하는 게 있을까? 나아지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하자? 덮자라는 어떤 그런 식도 있을 것 같고. 또, 왜 이 친구는 지금 얘기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 외에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미 완전 판이 뒤집혀서 음, 다 선생님이 그 한 CCTV 그 내용으로 다 믿는 느낌이니까 어, 더 이상 내 말에 대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자신이 자신의 말 자체를 뒤집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이미 틀렸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한이가 말한 대로. 또, 얘는, 그 투표가 음,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음, 끼치거나 그럴 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주인공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 어려워. 뭐가 어렵냐.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쉬워. 왜? 욕하면 되잖아. 저 놈이 저럴 줄 알았어. 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쉽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착한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거야. 아니면, 이 내일 말할 진실과 관련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혹시 미투 운동 알아? 미투 운동. 미투. 잘 몰라요. 잘 몰라. 이게 몇 년 전에 그 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된 건 미국이야. 미국에서 그 시상식이 있었어.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연기자들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 떤 영화 배우가 수상으로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을 막 얘기하잖아. 근데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도중에 그 앞에 객석에 있는 그 감독을 가리키면서 네가 옛날에 나 성추행했잖아. 이 나쁜 놈아. 라고 공개적으로 그걸 폭로를 한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뭐 미국 사회도 그런지 몰랐는데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야. 사실은 누가 성추행을 했어. 성폭행을 했어. 누가 나쁜 놈이? 누가 나빠? 성폭행을 한 사람. 한 사람. 성추행 한 사람이 나쁘잖아.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는 성추행 당한 사람, 성폭행 당한 사람에게, 너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런 일을 당했느냐. 라는 식으로. 네가 먼저 그 남자를 꼬시지 않았느냐. 네가 밤늦게 다니지 않았냐. 네가 야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지 않았냐. 그래서 너가 성추행을 당한 거 아니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 여자 성추행 당한 여자야. 성폭행 당한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몸을 더럽힌 여자야. 이런 식의 어떤 그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침략기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정신대 할머니들 얘기 알아? 정신대, 종군 위안부. 몰라? 얘나. 아, 일본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은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잖아. 젊은 남자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 거야.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이 전쟁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서로 성관계를 맺고 아기 낳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전쟁이 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20대 남자들, 그 성적 욕망이 막 이렇게 폭발할 지경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을 군대에 모아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에서 그 20대 남성들의 뭐 사기를 높여준다. 뭐 이런 이유로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위안부란 이름으로 정신대란 이름으로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한 여자를 놓고서 수많은 남자가 그 뭐야 성행위를 한 거야. 그럼 그 여자는 자신이 뭐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 계속 성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의 그 배설의 어떤 그런 도구로 쓰인 거지.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의 여자들이 돈 벌고 싶어서 자기 몸을 판 거다. 그 상업행위, 영업행위를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그냥 공장에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공장에 갔는데 아니면 속아서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게 우리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에 관해서 일본 정부에게 너희가 뭐 해라? 사죄해라.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고 우리는 계속 뭐 한 거야? 요구하는 거야.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어,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려고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 또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배상금을 준 적이 있었어. 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그 준 돈으로 다 뭐 했다? 끝났다. 근데 왜 또 너희들은 그때 끝난 일을 갖고 또 문제를 삼느냐.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어쨌든 그 정신대 그 할머니들,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추행, 성폭행 당했는데 문제는 야, 얘 또 어디 갔어? 어? 그러게요. 성추행 당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없어 당신들이 그런 고통, 고초를 겪었다라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뭐야? 몸 버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다. 근데 이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병자호란 혹시 알아? 이하나? 역사 시간에 또 병자호란. 네, 임진왜란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잖아. 네. 그 병자호란은 청나라 여진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남한산성에서 이제 인조임금이 잡혀 있다가 뭐 삼전도에 굴욕해 갖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찍고 막 그 고난을 당했던 그때 우리가 항복하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영 여자를 바치는 거예요. 청나라에. 그때 많은 여자들이 청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의 뭐 첩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른바 환향녀, 귀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녀야. 근데 그 여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그 당시 조선 정부가, 조선 남자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너희들이 가서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청나라에 가서 그 청나라 사람들의 첩으로 살지 않았냐. 몸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가문의 부끄러움이다. 수치다. 이러면서 가문에서 막 이렇게 제외한다던가. 너 차라리 죽어라. 뭐 이런 구박을 막 했었다는 얘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야. 즉, 그러면서 이제 뭐야? 성폭행, 성추행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 그런데 그 미투 운동이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자기가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도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그 여배우가 용기를 내서 나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면서 저 나쁜 놈이 그런데도 저 나쁜 놈이 지금도 이 자리에 속고 있다. 이게 무슨 정의로운 세상이냐, 공평한 세상이냐고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수많은 여성들이 나도 저놈한테 당했다. 나도 저놈한테 당했다. 이른바 미투 운동. 미투가 나도 그랬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 남성들의 추악한 면이 드러난 거야. 근데 그 남성들이 대부분이 다 뭐였다는 거야?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배우들한테 캐스팅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그 여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 여자를 성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시장님이 있었어. 서울시장.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일도 잘하고 상당히 존경받았어. 근데 그 비서가 나중에 자기가 뭐 했다는 거야? 그 시장으로 하여금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폭로를 해. 그랬더니 그 시장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그러면서 그 여비서에게 상당히 많은 그 비난이 막 쇄도했어.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 정도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쌤이 지금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그 얘기에서도 어? 그냥 이 선생님이 평상시에 나쁜 선생님이었으면 그 선생님 욕하고 끝나. 근데 이 선생님이 상당히 뭐야? 유능한 선생님인 거잖아. 능력 있는 그런 선생님이잖아. 그런데 그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눈 감아줘야 되나? 옥이 있는데, 무속이 있는데 거의 티가 난 거기 때문에 그 티는 옥이니까 그냥 뭐 티가 있다는 거를 감춰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티가 있을 때 아무리 옥이라도 티는 티 그대로 밝혀야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주인공은 게다가 자기한테 뭘 잘해주는 셈이었어. 그 잘해주는 사람인데 잘해주는 사람의 과오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거. 얘는 어떨 것 같아? 밝혀야죠. 밝혀야 된다. 네. 밝혀야 된다. 이해하는 또 밝혀야 돼. 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 미투운동의 어떤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 지금 많이 확산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요 내일 말할 진실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그 진실을 말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있긴 하나, 하지만 예나나 이하니만큼 적극적이지는 아직은 아닌 거지. 이 작품이 쓰여질 어떤 그런 시대만 하더라도. 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예나나 이한이가 물론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남성 여성이라는 부분들에서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평등 성평등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어떤 그런 결과예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성문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이 갖는 어떤 그런 취약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예나나 이한이가 예나나 이한이도 당연히 이제 뭐 나중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남성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예나나 이한이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 건가. 그리고 그분이 뭐 성이 나쁘다 뭐 하다 지금 있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나나 이한이의 성적 권리. 너희들이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나나 이한이 역시 고민해볼 어떤 그런 지점들. 그리고 어떤 이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아. 상황 자체가 없는 게. 다행히 예나나 이한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런데 모르잖아. 세상 일은. 근데 예나나 이한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나나 이한이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예나나 이한이가 자기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들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나나 이한이가 혹시나 우연에 의해서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수치가 아니라 아까 예나나 이한이가 말한 대로 밝게 된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아야 된다. 내가 잘못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나. 라는 뭐 그런 생각들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에 이제 더 다른 이야기들도 그 많이 있는데 손바닥만큼의 평화 이야기는 혹시 무슨 얘기를 다루고 있는 주제인지 기억나? 그 군대 그렇지. 사도림 가는 오빠가 어, 무슨 맞습니다. 차지에 양심적 병역 있으면 거부자.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 소설 쓰여진 당시보다 지금은 조금 진일보하게 해결이 됐어. 지금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대체 복무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어. 그 군대 가는 대신에 뭐 다른 데 가서 봉사기관 가서 훨씬 더 그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약간의 어떤 그런 개선이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논란이 있어. 왜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자기 양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과연 맞냐? 자기 가족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여전히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사실인 부분들입니다. 영재는 영재다는 어떤 경우는? 그 이삿짐 음, 나르는 거. 선생님은 영재는 영재다라는 작품이 제일 유쾌했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책들 속에 유쾌했는데 결국 영재는 영재다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학업 스트레스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영재는 영재다라는 거는 공부 잘할 사람은 공부 잘하겠지만 공부가 꼭 답은 아니다. 나 이삿짐 잘 나르는 거 잘하면 이삿짐 나르는 거 잘하는 걸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했던 그런 동력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이 발전의 동력인 건 사실.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공부를 잘하는 몇 명만 승자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공부 못해도 나 이삿짐 잘 나르면 그거를 갖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 더 좋은 사회 아니냐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럴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는 너무 격차가 커. 즉 의사쌤이 되면 연봉이 한 뭐 3억 4억 정도를 벌어. 근데 일반 노동자로 살면 연봉 잘해야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과 3억의 차이. 10배였던 그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공부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평판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 부러워하는 그 서구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의사 쌤들도 뭐 한 1억 받고 청소부나 이런 사람도 한 7, 8천 받고. 그럼 굳이 내가 공부를 하기 싫은데도 공부를 굳이 열심히 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청소하는 일이 즐거워. 그럼 나 청소하고 살겠다는 거야.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런 점에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차이를 크게 갖는 사회. 그래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모델이에요. 반면에 직업군에 따른 어떤 그런 차이를 뭐 하자? 최소화하자. 라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모델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영재는 영재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한국 사회가 이른바 공부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가 예, 그 뒷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 목수라던가 뭐 이렇게 어쨌든 그 건축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좀 높아지고 그런 일에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사람, 언니가 사기 그치, 그치. 누나가 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근데 어쨌든, 네.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가난한 남녀가 돈이 없어갖고 연애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하지만 동지를 발현했던 그런 모습들이라는 부분에서 예나나 이하이도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지. 예나나 이하이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당연히 남자친구가 잘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애가 보니까 이렇게 변변한 직업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어. 얘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그래. 남자 마음에는 들어.
그럼 계속 사귀어 아니면 능력 없으면 그만둬. 벌어야죠, 돈을. 얘나가 아니면 남자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버는데 근데 그 남자가 어쨌든 돈 버는 능력은 없는 거야. 착하고 뭐 다른 음, 뭘 있는데. 그럼 제가. 아, 네가 더 벌어서 그 남자를 이렇게 커버할 거야? 이한이는 저는 버릴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아. 능력 없으면 그만둬. 남자를. 이것도 다른 거지 가치관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도 남녀의 역할 관계가 달라진 거야. 쌤은 쌤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도 네가 벌어서 남자를 커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한국 사회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뭘 이렇게 한다. 여자 팔자 뒤용박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여자는 그냥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 이게 과거의 정서였어.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여자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넌 너 하고 싶은 대 살아. 돈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아까 얘나 같은 그런 태도를 갖고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한이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같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그 경제 부분에서도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 자, 끝으로 그날 밤에 생긴 일? 이 얘기는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 이한이는 그, 음란, 어, 신고, 그날 밤에 생긴 일도 저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 앞에 뭐지? 첫 번째 거. 내일 말할 진실하고 똑같은 얘기야. 내일 말할 음, 진실에서는 좋은 쌤이었고, 그날 밤에 생긴 일이라는 이야기에서는 그 음란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 유지, 그 지역사회에서 좀 봉사활동도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그 또 하나 다른 거는, 내일 말할 진실에서의 그 주인공은 좀 가난한 주인공이었잖아. 근데 그날 밤에 생긴 일에서는 이 애가 이제 뭐 하는 애야? 흡연하는 애. 그 청소년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애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담배 피는 청소년이면 그의 말, 너 불량 학생이다. 너 삐딱한 애다라고 그의 말을 뭐 하는 거야? 안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시의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 사람 말을 뭐 해주는 거야? 더 믿어주는 거야.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어? 그 부분에서 그날 밤에 생긴 일에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을 밝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그 내일 말할 진실보다는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작품들 함께 같이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잠깐만 제인 구달 제인 구달 알아? 음, 음. 이 아이도 쌤이 이번에 갔는데 그곳에 제인구달 박물관을 만들고 있었어. 그 제인구달을 만난 건 아니고 제인구달 그 사진이 이렇게 있고 제인구달 박물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전기분이야 전기분. 전기분 제인구달의 일생을 담은 어떤 그런 전기분이어서 다음 주에는 제인구달이라는 책을 갖고서 함께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죠. 과제 있지 뭐? 질문. 예요. 제일구단 읽고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궁금한 것도 괜찮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면서 질문을 한 가지 이상씩 만들어 오면 됩니다. 오늘 못 온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 제일구단 얘기 좀 알려주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 알겠어요.